안녕하세요, 이민섬씨입니다. 오늘은 다른 그림, 이번 시간은 다른 그림 가져왔고요. 지금은 작업실이라서 집에서 하던 작업과 다른 그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찢어진 거 보이세요? 찢어졌어요. 근데 찢어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혹시 찢어지시게 되면요, 뒷면에 배접을 하신 다음에 그림을 계속 그리셔도 되고, 저는 요게 찢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발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냥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못 느껴요. 근데 찢어져 가지고 막 덜렁덜렁 거리는 것 때문에 발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시거나 선을 딸 수 없는 상황이 되시면 표구사 가셔가지고 배접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배접을 하실 수 있다면 그냥 배접을 하시고, 작은 그림이라면 배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하시겠죠. 근데 지금 요 그림이 작은 그림은 아니에요. 저는 요게 사이즈는 전지를 조금 잘라냈기 때문에 사이즈 잘 모르겠어요. 작은 그림은 전지를 옆과 아래쪽에 거의 한 뼘 정도씩만 잘라낸 종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입니다. 전지에서 조금 잘라낸 그림이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그냥 작업을 다 하고 그 표구사는 그냥 표구할 때 갈 생각입니다. 종이가 그림이 찢어지면 포기하지 마시고 배접을 하고 작업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게 이제 여기서 그리다가 한참 동안 한 가을에 그리다가 멈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꺼내 봤고요. 좀 선 작업들이 남아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전반을 보여드릴게요. 이 작업실 이 거치대는 이렇게 잡아 당길 수가 있어. 좋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 감이 채색이 미완이고요. 여기 역발림이 안 됐어요. 감은 채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마무리를 좀 하면, 선 작업을 좀 하면 진도가 좀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꺼내 보고요. 좋죠. 이 거치대 좋습니다. 쿠팡에서 산 코끼리 리빙이라는 쫙쫙 잡아 당길 수 있는 거치대고요. 자, 일단은 색을 만들어야 되니까 색 만들고 가겠습니다. 여기 동백은 인맥을 안 하는 거 아시죠? 중앙에만 한 줄을 긋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만 하고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대충 안 되면 또 다음에 찍을게요. 자, 이렇게 제가 수감이고요. 수감을 비비고 미감을 섞었습니다. 미감은 신한 물감에 있고 수감도 신한 물감입니다. 수감, 미감 다 신한 거고, 혹시 없다면 남 쓰시면 돼요. 다른 물감에 남 쓰시면 되고요. 바인더를 미세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붓으로 요걸 비빌 건데, 먹을 조금 넣고, 먹은 여기 따로 부으셔야 돼요. 이 그림이 떨어질까봐 겁나네요. 따로 부어야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자, 하고 이제 선붓으로 살살 부어볼게요. 동백은 선을 두 종류를 땁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중앙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밝은 색으로 빛을 한번 처리를 하죠. 이렇게 하고, 자, 먹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인더가 진짜 극소량으로 들어갔어도 저는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판단이죠. 정확한 절대값은 없습니다. 자, 손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지금 손가락 보이시죠? 손가락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좀 하시고, 붓을 조금은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보이더라고요. 여기 막 잡아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이
콤파스가 좁아지잖아요. 짧아져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짧아져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기 잡으라고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요거 끝이 조금 더 섬세하고 시야가 좋아지려고 이렇게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있는 거지 여기 잡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높게 잡으셔서 이렇게 시야를 확보하신 다음에 가겠습니다. 한번 그어보고 이 친구가 발임을 하면서 흐트러 놓았던 선들을 잡아주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색이 생각보다 밝네요. 제가 예상했던 색보다 조금 더 밝아요. 그런데 예, 깔끔해지고 좋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예상보다 밝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갑니다. 쭉 가시고 내 손 힘들다 하시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쭉 가고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을 때요. 여기서 90도가 되잖아요. 진짜 힘들다. 자, 요렇게 잡을게요. 지면이 요렇게 있고 지면 종이 지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러면 붓이 여기서 제 지면하고 여기가 90도 각이잖아요. 보이시죠? 이게 옆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90도 각 이후로는 하지 마세요. 잘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하는 거 잘하셨으면 제 영상 안 보죠. 예. 잘하시는 분들은 해도 돼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그 답을 얻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해도 되는데 이게 선 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 하지 마세요. 다시 자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갔죠. 그러면 이 붓하고 이 지면의 각도가 90도 넘어가면 이 뒤로는 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 과감히 포기. 그러면 너무 계속 짧게 치고 있다는 느낌을 나실 거예요. 내가 시작을 잘못하신 거예요. 시작을 여기서부터 가야지. 시작을 멀리서 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긋고 있어요. 시작을 멀리에서 시작하시고 이래야 선이 이 뒷면은 이상한 선이 나와요. 붓이 여기서 당겨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붓 이만큼 눌리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눌리면서 이걸 두껍게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면으로 하지 마시고 앞면으로 하세요. 여기 90도에서 앞쪽을 주로 쓰시고 이 뒤쪽을 쓰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딱 잡으면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면서 후덜덜덜덜덜 한 선 나오니까 이 90도까지만 가시고 그 위로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하실게요. 선이 안 예쁜 이유입니다. 그게 선이 안 예쁜 이유. 그럼 저는 여기서 지금 제 붓이 90도가 여긴데 이 붓이 이렇게 움직여지면 제가 더 이상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90도입니다. 그럼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하겠죠. 자, 근데 문제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면요. 후덜덜덜덜덜덜덜덜덜 나오니까 이 상태로 당기시는 거예요. 당겨낼 거예요. 당겨내지만 얘가 여기서부터 90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90도에서 이렇게 하면 긁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손톱으로 긁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아니고 여기 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당겨오는 느낌 유지하시겠습니다. 알아듣게 되시는 분들은 이미 이 부분에 이 영역에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을 알아들으시는 거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그 막힘의 경험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하면서도 늘 난해했는데 여기 중앙을 여기로 잡고 이 부분은 측면 뒤집어진 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도 안 할게요. 종이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돌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돌려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면 되겠죠? 이거 요 그림은 제가 왜 그렸냐면 요 그림을 순지에 따서 도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딴 거고요. 학생들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선작업 도안 만들어 놓으려고 화실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선 구매를 하는데요. 제가 도안을 딸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땁니다. 왜냐하면 구매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독학하시는 분들 혼자 쓰기에 구매하는 거 좀 돈 아까우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돌려가면서 쓰셔야죠. 친구분들하고 좀 돌려간다거나 해야 좀 덜 그러고. 그리고 복잡한 도안들은 사는 게 득입니다. 그 따느라 스트레스 받고 저거 하는 것보다는 사는 게 득인 것 같아요. 예. 하고 티 안 나고 좋네요. 어디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티가 안 나서.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해놓으면 깔끔해져요. 이렇게 바림이 하면서 바림 작업하면서 튀어나갔던 부분들이 선 작업하면서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의미 없는 선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땄나? 네, 모르겠네요. 지저분한 것들을 겨냥합니다. 티는 어차피 안 나니까. 티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요거는 정리만 할 거고 깔끔하게 이렇게 조금 진하게 잡힐 거고요. 이렇게 잡고 놓친 게 있으면 또 잡아야겠죠. 그때 잡기를 하고요. 제가 잎사귀, 제가 푸른빛을 좋아하나 봐요. 잎사귀에 푸른색을 잘 씁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 잎은 없잖아요. 네, 여기에 잎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변주를 주려고 그렇게 작업을 한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호분을 탑니다. 호분요. 호분을 타가지고 이 색이 비쳐 올라와야 됩니다. 이때 호분을 하얗게 하시는 분이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하얗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얀색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늘색 같은 거. 저는 파란색이니까 하늘색이 되겠죠. 초록을 쓰셨다면 이렇게 백록색, 민트색 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 올라갔을 때 뜨지 않는 하얀색이 돼요. 자, 이 친구 위치를 어디에 잡냐면 이게 여기 바림은 어둡고 여기 바림은 밝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두운 데다가 하지 않고요. 밝은 데다가 합니다. 요 밑에다가 요렇게 하고요. 너무 하얗면 뜹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점점 사라지네요. 밀도가 약해서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호분을 좀 더 넣겠습니다. 더 넣었어요. 지금 테스트 하는 중이에요. 제가 색 맞추고 있는 중이죠. 호분을 조금 넣었고 한번 다시 발라보겠습니다. 하얀, 저도 이거 헷갈려서 틀릴 때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티 안 나요. 별로 몰라요. 하얀 데다가 이렇게 이번에는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만 집중해서 보면 저겁니다. 이런 하늘색 계열 탁한 하늘색이에요. 획기가 도는 하늘색. 그리고 마르는 걸 봤을 때 생각보다 안 남네요. 또 그러면 호분을 좀 더 넣을게요. 또 넣습니다.
요게 하얘지면 뜹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아주 하얀색으로 투명하게 한다 해도 쉽지 않아요. 그 맞추기가. 그래서 있는 데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또 여기다가 하고 싶지만 여기 밝은 쪽, 어둡 쪽, 여기 바람이 깊이 들어가고 여기 밝은 쪽 반딱 빛반사 일어나야 됩니다. 밝은 쪽에 이렇게 가볼게요. 네, 색이 네, 서서히 남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인더를 한 방울, 예, 요거 할 때는 조금 더 넣어도 돼요. 찔끔보다는 한 방울 듬뿍 넣으셔서 이렇게 휘저을게요. 하시고 자, 이제 색을 정했다면 쭉쭉 하면 되겠죠. 밝은색에 올립니다. 올리고 네. 동백잎의 매력이죠. 앞면만 하고 저는 뒷면 하지 않습니다. 뒷면에 요거 뒷면이라고 칠해 놓은 거예요. 앞면처럼 생겼어도 그냥 앞뒤 우리가 뒤집어 색깔 칠하면 그렇게 바뀌죠. 하고 이 부분은 안 하고요. 앞면이 더 어두운 거 아시죠? 앞면이 더 어둡습니다. 잎사귀가 앞면이 광택이 있고 어두운 게 광택이 있고 어두운 면이 앞면입니다. 귀찮아서 이렇게 반대로 좀 들어갈게요. 네. 여기도 조금만 할게요. 짠. 창. 발힘으로 흐리기 귀찮으니까 제가 손으로 닦아버렸습니다. 하고, 손이 준비가 안 돼서 뒤로 가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바로바로 탁탁 신난다 이라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 앞면, 그럼 요만큼은 있네요. 창. 여기도 본을 딸 때는 칼라 본을 구해가지고 흑백으로 출력을 합니다. 대형 출력을 흑백으로 보내요. 그리고 요 사이즈대로 흑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흑백으로 보내고, 저는 포토샵을 할 줄 알아서 흑백으로 처리를 해서 흑백 처리할 때도 좀 컨트라스트를 줍니다. 그래서 대비를 세게 하고 선이 잘 잡히게끔 작업을 해놓고 대형 출력을 보내고, 대형 출력을 오면 그 위에다가 순지로 바로 따요. 그래서 실수를 좀 합니다. 선 따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파악이 빨리 되긴 하거든요. 안에 또 한 개 있고, 파악이 빨리 되고 전반안에 감을 잡는데 제일 도움이 되죠. 그림을 너무 띄엄띄엄 이렇게 그리러 오시는 분들은 전체 감을 계속 못 찾아요. 본인은 1년 배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오시면서 집에서 작업도 안 하시고 저기 하시면 저기 화실에서만 그림을 그리시면서 1년을 다니시면요. 남들 2개월, 3개월 배운 수준밖에 안 돼요. 그 회차가 정말로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감은 항상 없고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좀 익히러 가실 때는 요즘 보면 특강들 있거든요. 5주 특강, 6주 특강 해가지고 딱 하나 밀도 있게 막 10주 그렇게 배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하나 탁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감 좀 익히고 독학도 하시다가 무슨 인물학 특강 이런 거 있으면 딱 그 배우러 가가지고 연달아서 몇 번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항상 이렇게 매주 이렇게 힐링 취미로 하실 수 없는 경우들은 좀 작정하고 탁 배우고 하면 취미에 그만큼 시간을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사실. 그런 분들은 그냥 좀 더디게 혼자 골탱을 하면서 익히면 그것도 굉장히 단단한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한 거 있을까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찾고 있고요. 이래도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나왔네요. 슝 이렇게 해서 동백 완전 예뻐졌죠. 하나씩 할 때마다 예뻐지는 재미로 합니다. 그렇죠? 동백이 짝이 이렇게 완료가 되고 수선화 선을 또 쳐야겠네요. 얘도 화심 어려운 분들 위해서 요것도 나중에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이 친구 예쁘죠? 살구빛이에요. 다음에 제가 작업할 일이 있으면 코랄 살구빛 색깔 잡는 것들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살구빛 잡기 어렵거든요. 코랄색이 없는 색이에요. 물감에서 없는 색이라서 반드시 만들었어야 되는 색이죠. 너무 쨍하지 않은 차분한 코랄색이 물감에서 없어요. 주황하고 지분 섞으시면 돼요. 말로 알려드려도 실은 어렵습니다. 주황하고 지분을 섞으면 코랄이 나옵니다. 이제 다운시키고 하는 것들은 자기 종이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22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그래도 뭐 30분에 끊으려고 애쓰는데 영상 편집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막 시간 정리 안 되네요. 자, 호분 넣으시고 먹 넣으십니다. 하고 호분 넣고 먹 넣으면 그냥 회색이 나오거든요. 그냥 회색. 근데 여기 바림했던 색깔 있잖아요. 이 바림한 색은 이제 황토빛에 가깝잖아요. 그럼 황토를 넣습니다. 황토 넣고 황토 넣고 그러면 요런 회색. 회색은 회색인데 황토빛이 도는 회색.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검죠. 그러면 꽃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색깔. 꽃에는 좀 더 화사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조금 망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려나? 일단 붓 좀 씻고요. 붓 좀 씻고 흰기를 빼고 휘저 볼게요. 다시 추가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지만 한번 또 발라봅니다. 지금 테스트예요. 테스트합니다. 그냥 흰색이네요. 농도 조절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까맣게 되겠죠. 하고 다시 황토 넣었습니다. 호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호분이 많이 들어가서 안 보이네요. 그럼 이 친구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 친구 황토 조금 더 넣을게. 이 친구한테도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 느낌. 변화가 발라볼게요.
아, 네. 맞네요, 이제. 예. 이제 보입니다. 회색으로 저 아주 흐리게 보이게 만들 거예요. 살짝 보이게. 네. 네, 좀 진하네요. 마른 거 기다렸다가 호분을 조금만 더 섞을게요. 네, 마르니까 제 생각보다 조금 더 회색 빛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냥 바인더 넣습니다. 하는 중에 저게 되면 호분을 하는 중에 어둡다고 느껴지면 호분을 그냥 더 넣을 겁니다. 바인더를 넣은 상태고요. 네, 회색빛이 잘 올라오네요. 그럼 제가 요거 이렇게 할 때는요, 제가 요렇게 받치고 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받쳐요. 저는 여기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여기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칩니다. 두 손을 이렇게 놓고 할 때도 있고, 여기를 살짝 고정해주고 해요. 이제 여기가 흔들려요. 여러분들 손 떠시는 분들 좀 활용하세요. 이렇게 받치고 하시든가, 이렇게 잡고 가든가. 네. 이럴수록 이쪽에서 이 친구 눌러줘야지. 이렇게 잡고 하게 해줘요. 손 떠는 것도 팁입니다. 손 떠는 거 이렇게 손 떨림 방지 기능. 아, 네, 예쁘네요. 예쁩니다. 제가 습관이 항상 좀 오른쪽을 건듭니다. 이쪽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색깔 괜찮아서 쭉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늘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서예를 했으니까 늘 그런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해요. 그 질문을 최근에 누가 하셔가지고 알았어요. 수선화 조금밖에 없으니까 따고요. 수선화 돼지코 그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화면 다 가려지죠. 네. 여기서 이렇게 따드려야겠다. 아, 제가 부시한 거 아니에요. 자, 부시한 가서 이 친구를 조금 각도를 잡고, 자, 붓을 때 그래도 리듬감이 조금 있죠. 첫 번째 선 딸 때처럼, 밑선 딸 때처럼 리듬감은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하고 딴딴 아이고야, 딴딴 이렇게 리듬을 조금 잡으시면 쉬워져요. 리듬 이게 감이니까 리듬을 조금 탈 줄 알면 붓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필맛이라는 게 생기니까 조금 타면 좋겠죠. 리듬을.
노란 건 안 합니다. 노란 건 노란 걸로 합니다. 자, 너무 뻑뻑해져서 물을 탔습니다. 저는 물을 살짝 찍었습니다. 물감이 묻어나지가 않죠. 이렇게 물감이 묻어나지 않을 때는 물을 중간에 물감이 선색 물감이 끈끈해져서 진득해진 상태니까 진흙처럼 그때 물을 딱 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물을 타면 농도가 흐려져서 나중에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혹시나 그렇다면 악연화 바인더를 더 넣으셔서 농도를 묽게 하셔도 돼요. 바인더는 이제 물성에 가깝고 악연은 끈끈하니까 끈끈하게 안 만드시려면 바인더를 넣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노란 거 알맹이가 그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등입니다. 등이라는 색깔이고요. 이렇게 등이라는 색깔이고 주황을 조금 타세요. 이 친구는 이대로 호분 안 넣고 묽게 가볼게요. 아이, 밑에 색이 까맣네. 밑에 색이 이렇게 까맣게 나온 경우 제가 평소에 요거보다 흐리게 하는데 저것 때문에 그래요. 선 만드는 본 만드는 용으로 좀 진하게 탔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해결법이 무엇이냐? 항상 중요한 건 대책이에요. 뭐 따져서 너 틀렸어 이러면 선생님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입니다. 죄송해요. 맞죠? 맞는 말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따지고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해를 알려주시는 분이 선생님 해야죠. 그게 천직이죠. 자, 이렇게 되면 호분 좀 탑님 됩니다. 별것 아니고요. 하고 이랬더니 색이 흐려졌잖아요. 호분 때문에 허해졌잖아요. 하얗게 뽀얗게 파스텔 톤이 됐으니까 색을 조금만 더 집어넣고 저희 바인더도 넣은 상태입니다. 여기를 살짝 한번 따보는데 아무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황 등을 제가 조금 더 넣을게요. 여기다 조금 더 탈게요. 너무 주황이다. 네. 이때는 등을 조금 더 넣어서 색을 맞춰 볼게요. 좀 쫀쫀하고 진하기도 하고 탁도도 있으면서 색깔은 잘 보이죠? 선명하죠, 색이. 자, 이렇게 해서 됐다. 예, 잘 됐습니다. 안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바르면 됩니다. 요거를 요 자리에 두 번 바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밀도가 되잖아요. 그 자체가 두 번 바른 거 자체가. 얘는 하고 하고요. 요만큼만 해도 이제 색선이 올라간 티가 나네요. 자, 한 번 더 저쪽 다녀왔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네. 슬쩍이 이제 색선이 슬쩍이 검정을 슬쩍이 감췄죠. 딱 요까지만. 진하게는 안 할게요. 진하게 하면 제 그림에는 안 어울려요. 그 진채 느낌이 나니까 너무 진하게는 안 하고 그래도 약간 투명도가 있는 척 정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돼지코 박아야 됩니다. 수선화에는 이제 3구 이제 돼지코 같은 느낌의 콘센트 같은 느낌의 그 화심을 찍거든요. 근데 그냥 콩콩콩 동그랗게 찍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길쭉하게 찍을게요. 화심 찍을 흰색이고요. 얘 찐득해야 됩니다. 찐득하게 하고 바인더도 제가 좀 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면 이 친구 여기 요거 주머니 여기가 위인 거예요. 얘는 여기가 위인 거예요. 예. 얘는 여기가 구멍 안쪽 요렇게 요렇게 보고 있어요. 얘는 위 보고 있고 얘는 밑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붓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중앙에다가 하나를 꼭 찍어요. 그리고 물방울 무늬로 이렇게 2개, 3개. 물방울 잘 안 나왔네. 이렇게 찍어요. 저는 그럼 여기는 여기서 벌어지는 방향으로 넣었죠. 그 요거가 마르면 제가 요 끝에다가 요 색을 다시 찍을 거예요. 말라야 돼요. 요 마를 동안 기다렸다가 요 색 아이고 안 말라서 넘쳐서 이제 흰색 타고 들어갔나 봐요. 요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흰색 살짝 보이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저는 합니다. 흰색 조금 더 감춰야 됩니다. 하고 요 색을 요 주황색 있죠, 화심을 이중으로 하셔도 돼요. 노란색 한번, 주황색 한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그러면 배운 부분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흰 꽃을 할 때는 회색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회색 안에 이 속의 베이스를 발림을 했던 색을 넣어서 회색을 만들어서 흰 꽃의 테두리를 땁니다. 그럼 여기가 황토빛이 나면 호분 황토 넣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이렇게 선이 까맣게 진하게 남으신 분들 여기 선색을 할 때는 처음부터 묽은 흐린 색을 흐리게 따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까맣게 진하게 했을 때는 선색에도 호분을 넣어서 요 색을 잡아주시고 호분을 넣었다고 없는 게 아니고 밑에가 비치게 만들어 주시면 그림은 자연스러워질 거고요. 또 화심은 제가 흰색으로 이렇게 손가락 벌려지듯이 이렇게 갔죠. 나팔꽃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팔꽃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요 끝에다가 색을 진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백은 선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다음 혼자 독학을 동백까지 진도 안 나가시다가 모란만 배우고 그만두신 분들 동백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동백 이쪽은 쉬우니까. 근데 문제 요거죠. 다음에 요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